두견새는 다시 태어나서도 나라 잃은 슬픔으로 봄이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날아다녔는데 그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붉은색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진달래꽃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두견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원대학교 생명과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고 있는 식물분류학자 유기혁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집필한 노랫말 속 꽃 이야기에 담긴 노래와 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전공이 식물분류학이다 보니까 야외 조사가 많습니다. 어떤 해는 100일을 나갔던 기억도 있고요. 또 조사를 끝내고 이제 학교로 돌아오게 되면 산행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식물들에 대한 내용들을 가끔 끄적거려 놓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몇 권의 식물책을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형태로 문장을 엮어가다 보니까 조금은 식상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어떤 책에서 보았던 꽃 이름은 사랑의 말이다 라는 표현이 가슴에 와 닿았고 또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그리 평탄하지 못했던 시대의 일들을 그대로 표현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노랫말 속에 식물을 등장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저항하고 투쟁하는 의미를 녹여 넣은 것을 조금이나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집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분석한 노래를 세어보니까 모두 3044곡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노래들은 훨씬 더 많겠지만 다양한 장르의 노래가 분석되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등장하는 식물은 장미가 44곡으로 가장 많았고요. 진달래가 19곡, 또 잔디와 갈대가 각각 15곡, 버드나무 12곡, 또 개나리와 동백나무가 각각 10곡 정도로 나타났습니다. 장미는 분석한 3044곡 중에서 44번 인용되어져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그런 꽃입니다. 장미는 1980년대 이후에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꽃 부동의 1위라고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국화, 코스모스, 안개꽃, 백합 등의 순인데요.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절로나 자라는 자생식물은 없습니다. 제가 식물분류학자이다 보니까 굉장히 섭섭한 일입니다. 머지않아서 우리 식물도 이 대열에 추가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미의 재배 역사를 보면 기원전 2000년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식물이죠. 교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1만 5천여 가지 품종이 만들어졌습니다. 장미를 나누는 기준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꽃 피는 시기, 줄기의 길이와 습성, 그리고 꽃의 크기에 따라서 크게 5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품종 이름도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그동안 15,000여 품종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쓰였을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들을 많이 끌게 하기 위해서 챔피언, 칵테일, 존 F 케네디, 퀸 엘리자베스, 화이트 크리스마스처럼 사람들이 금방 들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식의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노랫말 속에서의 장미는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연인을 만나는 설레임, 또 헤어짐과 그리움을 위한 애절함의 표현, 화목한 가정, 이렇게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곡을 얘기하라면 1789년 괴테의 시에 베르너가 곡을 붙인 들장미라고 부르는 월계꽃입니다. 장미의 꽃말은 색깔마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색깔이 이제 붉은색일 텐데요. 붉은색은 열렬한 사랑, 절정, 기쁨, 아름다움 이런 다양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흰색은 순결함, 청순함, 주황색은 수줍음, 첫사랑의 고백, 분홍색은 사랑의 맹세, 노란색은 질투, 시기, 이별, 완벽한 성취, 파란색은 기적, 천상의 사랑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특이한 선물을 하고 싶다고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노란색 장미를 선물하면 안 됩니다. 이별을 하자는 얘기가 되니까요.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달래는 노래 가사 중 우리나라 자생식물 중에서 가장 많은 횟수가 등장하는 식물입니다. 19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1922년 7월 개벽에 실린 김서울의 진달래꽃이라는 시죠. 노래 가사에 활용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을 해본 사람이라면 이 구절 하나가 가슴에 절절히 와닿는 그런 문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진달래를 한자어로는 두견화라고 합니다. 중요한 일화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중국 총나라의 망제가 전쟁에서 지고 나라가 망한 뒤 결국 이제 죽었습니다. 다시 두견세로 이제 태어났고요. 두견세는 다시 태어나서도 나라 잃은 슬픔으로 봄이면 피눈물을 흘리면서 날아다녔는데 그 눈물이 떨어진 곳에서 붉은색 꽃이 피어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진달래꽃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다른 이름으로 두견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진달래는 잎보다 꽃이 먼저 피고 먹을 수 있어서 이전부터 삽살반죽에 꽃잎을 얹어서 화전으로 부쳐 먹기도 하고 또 화채에다가 꽃을 띄워서 먹기도 했죠. 또 술로도 담갔는데 그 술을 두견주 또는 백일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은은한 향 그리고 쌉쓸해한 맛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노랫말 속 진달래와 연관성에 대해서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곡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곡을 추천해라 했더니 김동완의 시에 김동진이 곡을 붙인 봄이 오면이라고 합니다. 가사에서는 진달래꽃을 봄의 상징으로 표현했고 또 그 꽃을 보러 나온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사랑하는 내 마음도 가져가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이용복의 어린 시절에는 친구들과 함께 놀던 시절을 떠올리게 하는데 진달래가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진달래는 어떤 행위를 하는 시점을 이야기하는 모티브로서의 그런 그 역할을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백나무는 우리나라 남쪽 지방을 중심으로 자라죠. 그리고 12월 말이나 1월 초 되면 화려한 붉은 꽃을 볼 수 있는 부지런한 나무 중에 한 가지가 됩니다. 동백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예로 들려고 하면요, 제주도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 세계 80여 개국에서 가져온 동백나무 품종 500여 종류의 6천여 그루가 심겨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굉장히 멋있습니다. 한번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야생으로 자라는 곳으로 유명한 곳은 천연기념물 169호로 지정되어 있는 충청남도 서천시 마량리에 있는 동백나무 숲입니다. 이곳은 바다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바로 바닷가 옆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닷바람 때문에 크게 자라지는 못합니다. 대신 줄기가 옆으로 퍼지면서 굵게 자란 것이 특징이 됩니다. 500년 이상 된 85그루가 자라고 있고 또 해넘이 명소로도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동백나무는 다른 식물과 연관된 이야기가 많은데요. 김희정의 소설 동백꽃에 나오는 생강나무, 또 생강나무와 꽃이 피는 시기와 모양 때문에 혼동하는 산수유, 그리고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 양념으로 사용하는 생강 등이 있습니다. 동백나무 열매는 기름으로 짜서 머릿기름으로 주로 활용을 했는데요. 춘천처럼 추운 곳에서는 동백나무가 겨울을 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매를 얻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비슷한 것을 찾다 보니까 생강나무가 선택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가짜 동백이다, 이런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래서 이 강원도 지역에서는 이 생강나무를 가짜 동백나무, 즉 개동백 또는 동박 이런 이름으로 불리다가 동백나무와 혼동을 일으키는 그런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산수유는 꽃이 노란색으로 생강나무하고 비슷하고 잎보다 먼저 꽃이 핀다는 특징으로 혼동하기 마련이죠. 산수유 꽃은 꽃자루가 길고 상대적으로 생강나무는 꽃자루가 짧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양념으로 주로 많이 쓰는 이제 생강이 있죠. 그 생강은 우리나라 식물이 아니고 열대 지역이 원산의 식물인데 양념으로 식용하기 위해서 이제 남쪽 지방에서 주로 재배를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용하는 것은 땅속 줄기, 즉 지하경을 식용으로 합니다. 이 세 가지 종류들이 이름이 비슷해서 또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비슷해서 서로 혼동해서 부르는 그런 종류들이 됩니다. 노랫말 속에서의 동백꽃은 울릉도 트위스트처럼 즐거운 노래도 있지만 대부분은 슬픈 노래에 등장을 합니다. 특히 이미자 씨가 불렀었던 동백아가씨는 금지곡으로 지정되어져 있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에 해금되어져서 20여 년 만에 공식적으로 부르고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뭐 금지곡으로 지정되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또 웹상에서도 찾아보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정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그럴듯한 그 얘기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은 그 노래의 스타일이 일본의 엔카와 비슷하다. 그래서 외색풍이 짙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당시 정부에서는 한일 수교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반대하는 국민들의 저항이 심했고요. 또 관료들이 만약에 한일 수교가 되면 일본 문화를 그대로 따라갈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우려 때문에 이 음악 노래를 금지곡으로 지정했다. 뭐 이런 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는 가사 때문이라는 얘기입니다. 가사 중에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소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대적 배경을 빗대어서 표현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판단 때문에 금지곡으로 들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노랫말 속 꽃 이야기에 관련된 내용을 들으신 기분이 어떠신가요? 저는 초중고등학교 음악 교과서에 순수하게 사용된 식물의 의미뿐만 아니라 기쁘거나 또 슬픈 시대를 표현하기 위한 간접적인 접근, 그 속에 들어있는 깊은 뜻, 또 우여곡절이 많았던 우리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장르를 자연과학 도서로 해야 할지, 인문학 도서로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도 사실은 했었는데요. 요즘 학문 분야에서는 융합이 대세라고 그럽니다. 대학에서 개설되는 많은 교양 과목들도 일부러 그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고, 또 특정한 전공도 좋지만 다양한 지식을 갖춘 다양성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트렌드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펼쳐낸 책도 일조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앞으로도 다양하고 쉽게 풀이한 식물 이야기를 통해서 대중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